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단순히 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바로 장 건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내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현재 부동산 시장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잠잠하고 조용해 보입니다만 자금과 수급은 또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혼자 전략 세우기 힘드시죠?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한재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한재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당장 현금이 5억이 생긴다면 앞으로 이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뜨거운 주식장 이런 데에 돈을 투입하실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입을 하실 건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무조건 하시게 될 수밖에 없게 제가 오늘 충분히 길게 한번 상담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처음 나오셨거든요. 조금도 긴장해 보이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지식이 해박하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또 든든하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만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다들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하시려고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향한 그 꿈 반드시 저희와 함께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그 꿈을 향해서 전략을 세우려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5월 9일 이전에 부동산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5월 9일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세미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장소와 날짜, 시간 보내드렸거든요. 저희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마포에서 진행이 되고요. 3월 20일 금요일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 전과 후로 나눠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고민 해결해 보기 전에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이제 서울 강남권과 한강에 인접한 이 지역들 공시 가격이 20%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최대는 50%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런 세금 폭탄을 막기 전에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께서 전해주신다고 해요.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공시가격 얘기인데요. 이번에 강남권역 그리고 성동, 용산, 양천 그리고 동작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이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보유세가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보유세가 1,829만 원에서 2,855만 원까지 오르게 되는 보유세 너무 한 번에 갑자기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실 보유세는 이전부터 인상이 될 거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율에 대한 세율의 인상이 아닌 실제로 공시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세율이 급등하게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쭉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도까지 우리가 보유세가 인상되는 거는 충분히 한번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 효과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보유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사실 뭐 취득세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주택을 매수하지만 지금은 보유세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놓고 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져가는 동안에 늘어나는 부분이 또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또 얼마나 오를지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까지 받으신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가져가는 이 기간 동안에 5년을 가져갈지 10년을 가져갈지 20년을 가져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5년 정도를 가져갈 때 보유세를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제일 타격이 크신 분들은 사실 초고가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주택을 계속 가져가실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전 정권에서 이미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유세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거는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연봉 수준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주택을 매수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구성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택을 매수하실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집을 산다라는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세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취득세 증가 같은 세금까지 포함해서 고려를 하실 텐데 이제 고려하실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까지 함께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뭐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들이신 분들은 또 고민이 점점 깊어지실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뭐 대책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만 좀 늘어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전략을 앞으로 세워갈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의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는 이제 집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내겠지만 다만 이제 세금 폭탄은 또 피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바로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워낙 많기도 하고 앞으로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어떻게 내가 전략을 짜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현재 세율에 대한 변동성, 우리가 세금이 어떻게 더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세금은 사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집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체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집값은 항상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몸소 체험을 하고 있죠. 집값은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가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율은 계속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락폭이 계속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집값은 우리가 올라가다가 보합세는 어느 정도 조금씩 유지를 하겠죠. 이런 상황들 안에서 우리가 집값의 변동성이 무서워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려워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2026년은 지금 뭐 공시가도 많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뭐 보유세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또 폐지가 되기 때문에 뭐 세금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집을 간단하게 그냥 매도하고 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세율도 어떻게 내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분석이 진행되고 나서 이 집값에 대한 변동성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집을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왜 기회냐? 왜 기회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왜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5월 9일부터 양도세 중과 완화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5월 9일 이전에 내가 집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5월 9일 이전에 집을 매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사실 세금의 부담이 적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집을 매수를 해야겠다. 특히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금 10월 15일에 추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데 5월 9일 이전에 우리 강남 3구랑 용산구 같은 경우는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치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서울권역 같은 경우 그리고 그때 우리 10월 15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들은 6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를 맞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월세나 전세가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곳들은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양도를 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까지 잔금을 하시고 실거주까지 2년의 거주 기간까지 채우셔야 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 우리가 지금 이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보유세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보유세율까지도 우리가 건드릴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 과감하게 보유세율을 올리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워낙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최대 50%까지도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율까지 건드린다. 이렇게 되면 민심에 굉장히 좀 민심이 많이 흔들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은 보유세율을 건드리긴 좀 쉽지 않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만약에 건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에 대한 그 금액이 워낙 과중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보유세가 인상되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고가주택하고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분들도 대상이 될 거고요.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놓은 사람들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투자를 거의 투기로 몰고 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유세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매물이 풀리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아직 우리는 아직 버티기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매물이 많이 풀리거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당연히 급매물들은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죠. 왜냐하면 양도세가 거의 75%까지도 부과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은 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바란 대로 지금 공급량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가 그렇게 효과가 있냐? 사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겁을 먹고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증여나 상속으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지금 증여하고 상속 물량이 거의 자금이 2배 이상 거의 뛴 상황이고 이 얘기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자녀분들한테 그냥 전가시키면서 그러니까 대를 물려주면서 부를 대물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자산에 대한 욕심 그리고 소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되면 오히려 매물이 더 잠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세, 이번에 늘어난 보유세도 마찬가지인데 보유세, 종부세랑 재산세가 있잖아요. 이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뚜렷하게 공급량이 증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2020년, 21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인상이 되면서도 그때 사실 매물을 던지신 분들도 꽤나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더 버텨가면서 새로운 학습권선을 만들어 가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유세가 증가되고 매물을 털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양도세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5월 9일 기점으로 중과가 완화가 폐지가 되면 세율이 7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결정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좀 더 버티자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되든 보유세가 증가가 되든 사실 현재 시점에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무엇을 사야 되냐?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린 5월 9일 이전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부동산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속 쭉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똘똘한 한 채를 어떻게 해서 활용하냐 아니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가지고 있던 돈을 어떻게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르게 구성을 할 거냐. 당연히 지금 시기면 부동산에다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큰 비중을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현재 소형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5월 9일이 지나면서 점점 이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주택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엔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급은 더 이상
많이 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공급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서울의 공급량이 굉장히 좀 현저히 적다. 앞으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주택마저도 공급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땅값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건설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낮게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택 수의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제 혜택 적용 주택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주택을 매수해야겠다는 심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도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자금이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 있을 때도 결국에 돈의 흐름은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사실 주식도 불장이잖아요.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당연히 이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주택을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주택수를 빼주기 때문에 양도세랑 보유세 이 증가되는 부분과 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제 혜택이 가능한 주택을 어디를 사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입지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만 좋으면 안 팔아도 되는 곳에 사시면 됩니다. 입지만 잘 고르시고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안 팔아도 되는 곳에 그냥 묻어 놓으신다고 하시면 앞으로 평생 후회하실 일 없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게 그런 곳에다가 사놓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내가 이제 주택을 사야 되냐?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주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요. 세제 혜택 적용 가능한 주택 계속 강조를 드렸고요. 입지는 무조건 최상급지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로 쏟아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쏟아부어서 지금은 최상급지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역세권이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뭐 학군이 좋거나 역세권이고 지금 뭐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곳들은 통계로 입증이 된 지역, 그런 지역으로만 들어가셔야 앞으로 내가 쭉 가져가시면서 이 세금이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들을 선택하셔서 버티기를 계속 좀 더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시간이 좀 더 지나갔을 때 앞으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이 더 이상 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공급이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급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이 기회를 좀 잘 삼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5월 9일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잘 세우셔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좀 적용이 되는 쪽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아무래도 한번 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순간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리스크가 없이 팔지 않아도 되는 입지가 괜찮은 곳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입지가 좋은 곳은 굉장히 또 시세가 높아서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전략들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또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고민하시다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프라인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포에서 진행이 되고요. 주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전략이나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해 두셨다가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슈 체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또 고민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봐야겠죠. 먼저 전화 연결로 한번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좀 반갑습니다. 있으세요? 제가 지금 신혼부부인데요. 네. 그 현금 한 2억 정도 들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빌라를 매수해서 들어갈지가 고민되거든요. 예, 만약에 빌라라면은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상 2억 원 가지고 계시고 수도권 아파트를 입주를 하실지 아니면 서울 내에 재개발 빌라를 보실지 고민 중이십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잘 세워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혼부부이시고 현금 2억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실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뭐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실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실거주까지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실거주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같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지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 있는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서울에 있는 빌라에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서울에서도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도 많아요. 현금이 2억이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뭐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했을 때 현금으로 서울 규제 지역에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3억 3천 정도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대출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네네. 있는 매가가. 근데 예. 아파트 규제 지역에 있는 비규제 지역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뭐 수도권 쪽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면 한 6억 5천에서 6천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서울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무조건 나으실 겁니다. 서울에 거주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가 없으면 실거주 대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토지거래허가가 없는 곳으로 해서 서울에서 일단 시작하시는 거 저는 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아파트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수도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수도권으로 만약에 내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저는 1기 신도시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뭐 제가 좀 뭐 잘 좋아하는 곳들은 사실 일산 쪽이랑 뭐 부천 이런 경기권 서울에서 가까운 쪽인데 예. 만약에 일산이나 부천 쪽으로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묶여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좀 빠르게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들의 지금 매매가가 대략 5억부터 시작이 됩니다. 5억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로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는 지금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많이 고민해 보셨어요? 네, 고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사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빌라가 많이 올라갈 것이냐. 사실 지금 서울의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빌라의 가격이 이미 10억을 넘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뭐 마포권역이나 용산권역, 용산은 이미 10억이 넘은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한강벨트 라인 쪽은 뭐 10억에서 15억까지 넘어간 곳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고 예. 저는
일단은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을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빌라에 투자를 해 놓으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 서울에서도 지금 아까 뭐 용산이나 이런 곳들, 뭐 한강벨트 이런 쪽은 이미 10억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서울에 굉장히 좋은 입지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들어가기에 자금을 투입하셔서 들어가기에 부담이 없는 곳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이 좀 낮고 월세가 좀 적당한 수준으로 들어가셔서 거주를 하시면서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한 2억 정도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뭐 추천드릴 만한 곳들이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택하시기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에다 투자해야 될지는 저희가 뭐 세미나든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목동권역, 신혼부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자녀가 생길 것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군까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학군이라는 게 사실 자녀가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자녀가 생기면서 학군을 무조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군도 좋지만 내가 만약에 뭐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서울까지 고민하시는 거 보면 서울의 출퇴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아파트에서 무조건 거주를 시작하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수도권 아파트에서 월세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 놓으시는 걸로 방향을 잡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만약에 수도권 아파트를 들어가셔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일기 신도시 쪽이죠. 일산과 부천 좀 선도지구로 묶여 있는 곳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수도권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서울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없는 곳으로 한번 보셔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도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목동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주셨고 구체적으로 지역과 함께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추가적인 상담 또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꼭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제가 한 4년 전에 자양사동 한강변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어요. 네. 제 아이 명의로 하나 정말 하고 싶은데 꼭 한강변이 아니어도 예. 투자할 만한 곳이 있나 네.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한 3, 4억 정도 가지고 좀 투자해 보려고 해요. 네, 투자금은 3, 4억 정도 생각하시고요. 예. 네, 일단 자양동을 먼저 고려를 하셨는데 타이밍을 지금 놓치신 것 같아서 더 고민을 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꼭 네, 한강변이 네.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또 늦지 않게 한번 전략 잘 세워 보실 수 있게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양동 혹시 처음에 투자를 고민하셨던 때가 대략 언제쯤이셨어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전에. 예. 지금 일단 현금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로 자녀분 명의로 이때 투자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때 네. 놓쳐가지고 사실 많이 아쉬웠거든요. 지금 다시 투자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10억이 넘어서 지금 자양동에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디를 해야 되나? 사실 아니면 사동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해야 될지 사실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자양 사동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네네. 자양동에 일단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양동이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네. 사실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하실 때만 해도 자양동이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2호선 라인이긴 했지만 예. 그렇게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입지가 그러니까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입지는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명성을 좀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사실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사실 그때 뭐 저렴할 때 내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 그때 뭐 만약에 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뭐 3억이나 4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아, 그때 살 거라면서 그때 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난 사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는 얘기하시는 거면 네. 들어가고 싶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네, 저는 무조건 일단 자양동이라고 하면 들어가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양동이 지금 자양 4동하고 자양 1동 쪽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가 이미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추진이 될 만한 곳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자양 4동이 사실 한강변 이미 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15억까지도 찍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많이 시청자님께도 지금 빌라가 뭐 15억까지 찍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자양동에 거래된 빌라 가격이 15억 이상을 이미 갱신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 뭐 이 금액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자양동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면 들어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보다 당연히 예산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형주택, 신축 소형주택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쪽으로 방향 잡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양동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있는지 지금 아직 조금 남아 있을 거예요. 아예 못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3억에서 4억이지만 앞으로 자양동은 5억에서 6억, 6억에서 7억 이 정도 수준의 금액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자양동으로 지금 무조건 투자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한테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녀분이 혹시 미성년자는 아니신가요?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성인이시면 지금은 어차피 뭐 세대 분리를 좀 진행해 놓으시고 예.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하면 주택 1가구 1주택이나 2주택 이런 식으로 한 가구가 아니잖아요. 네. 다른 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물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굉장히 좀 현명하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3억에서 4억이면 자양동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물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강변으로 그때 하셨으면 좋겠지만 좀 미련을 좀 떨쳐버리시고 자양동에 무조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양동이 너무 뭐 금액이 부담이 된다. 지금 뭐 사실 더 들어가는 곳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자양동이랑 비슷한 입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잖아요. 용산이기 때문에 이 자양동이랑 대칭이 되는 곳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자양 1동하고 자양 4동 자양 1동하고 자양 4동 중에 어디가 더 좋냐 사실 입지적으로는 결국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양 4동 같은 경우도 건대입구역이 있고요. 자양 1동도 구의역이 있습니다. 같은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양 1동이든 자양 4동이든 어느 곳인지 이렇게 딱히 구분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는 곳을 먼저 잡으십시오. 네. 자양동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입증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놓으셔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자양 4동이든 1등이든 뭐 충분히 빨리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전문가님 뭐 상담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볼 수도 있나요? 저희 금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 아나운서 분께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고 전화 일단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양동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제 접근이 가능한 곳이 잘 찾으면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으실 때 예산에 맞게 보시면서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축 빌라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요청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하셔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지금 안내 나가고 있네요. 마포에서 진행이 되고요. 3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29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녀 명의로 투자금 1, 2억대로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자녀분들을 위한 부모님의 사연이 많으시네요, 대표님. 이제 앞선 상담은 3, 4억이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조금 낮춰서 1, 2억대로 접근이 가능한 곳 어디 있을까요? 우선 이 상담 주신 분들 요즘에 자녀분들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굉장히 좀 부럽습니다. 자녀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신다는 건 자녀분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축복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로 서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뭐 어디든 다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 사실 서울 중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양동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용산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뭐 지금 자금이 1억에서 2억이니까 못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1억에서 2억이면 사실 서울 중심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칭되는 곳들 이 범주에선 조금씩 벗어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씩 멀어질수록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억에서 2억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은평구 쪽에 뭐 가련동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불광동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1억 정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조금 외곽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은평구가 금평구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 말에 걸맞게 이제 금평구로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동에도 사실 목동 아파트만 들으면 사실 뭐 이미 25억을 다 넘어섰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가 많은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주거 정비 사업을 해야 될 만한 곳들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정도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사실 뭐 강남 3구나 이런 곳들도 뭐 잘 찾아보시면 진짜 막 잘 찾아보시면 기회가 있는 곳들도 있을 텐데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내가 빠르게 추진이 될 만한 곳들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현재 동의를 걷고 있거나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동네들도 꽤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아타운이나 이런 개발 정비 방식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특히 모아타운이나 이런 곳들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단 서울 서부 쪽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련 쪽이나 불광
이런 쪽으로 은평구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세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세금도 전략을 잘 세우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전체 한도로 잡으셨다고 하면 2억 안에서 세금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금을 고민하시고 은평구 쪽이나 뭐 서대문 쪽 그리고 요 목동 라인 이쪽까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장점만 한 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신내역에 GTX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울역 쪽까지 그리고 GTX가 더 연장이 되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더 뛰어날 거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1억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뭐 2년, 3년 정도 더 흘렀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당연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소 3, 4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지로 좀 탈바꿈이 될 것 같고요. 목동 같은 경우도 이미 9호선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9호선 라인은 우리가 굉장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의도 YBD 있고요. 강남 GBD. 이쪽 권역을 전체적으로 다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강동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호선의 가치가 조금씩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목동에서 강남까지 9호선 급행을 타면 30분 안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교통의 편리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30억은 충분히 넘어갈 거고요. 그 주변에 있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 이런 곳들까지도 재개발이 완성이 됐을 때 충분히 30억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1억에서 2억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당연히 모으기도 쉽지 않은 돈이고요. 이 작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좀 한정적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련 쪽이나 목동 쪽 이쪽을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셔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은평구와 서대문 그리고 목동 라인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외에도 물론 이제 1, 2억에 맞는 곳은 좀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숨어 있는 곳은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세미나 자리를 활용하시지 않나 싶거든요. 이제 오프라인 자리에 참석을 하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첫 출연하셨으니까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분들이 오시면 좋을지 한번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지금 집을 이제 사셔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저희는 뭐 어떻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사고 팔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젠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도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한 번씩 짚어드리면서 각각의 지금 상황이 다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 보면 그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하는 방법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참석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좀 충분히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7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한번 참석하셔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즐겁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